안녕하세요. 이찬입니다. English for Media Literacy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미디어의 편견과 다양성입니다. 먼저 미디어의 편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편견이란 모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편견은 주로 관점의 차이에서 만들어집니다. 관점이란 사람의 신념과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세상을 보는 방식입니다. 전통적인 미디어의 경우 기자나 작가가 흥미있는 주제를 선정하고 내용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런 편집자가 대상 청중에 적합하도록 메시지를 다시 변경하게 됩니다. 소셜미디어의 경우에는 미디어 사용자가 모든 내용을 정리하고 변경하게 되는데요. 이런 제작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미디어의 편견입니다. 미디어 편견의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먼저 생략에 의한 편견입니다. 이해 충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야기의 보도를 피하는 경우인데요. 그리고 하나의 관점만을 제시하는 경우입니다. 주로 미디어 광고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는 정치이나 사회 지도계층에 대한 보도나 기사에서 생략의 편견을 자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배치에 따른 편견입니다. 편집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편집자의 관점과 가치에 따라서 중요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선정주의입니다. 선정주의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자극적이거나 흥미를 유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주로 뉴스를 오락으로 소비할 경우에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해 낚시성 제목이나 유명인의 이슈를 헤드라인에 배치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스핀에 의한 편견입니다. 사항에 대한 우리의 의견에 영향을 미치려고 할 때 발생하는 경우인데요. 미디어에서 전문가가 나와서 자신의 의견을 얘기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전문가는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인 메시지나 부정적인 메시지를 보내게 되는데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의견에 영향을 미치려고 할 때 발생하는 것이 바로 스핀에 의한 편견입니다. 다음은 이런 미디어 편견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생략에 의한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관점이 생략되었는가 질문하고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배치에 따른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상황이 내 삶이나 사회에 얼마나 중요한가 확인해 보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스핀의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동의하는 메시지에도 편견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미디어의 다양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에서 다양성이 의미하는 것은 미디어에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이 포함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나이, 성별, 종교, 정치 신념, 문화 등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의 다양한 그룹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배 집단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소수 집단의 이야기도 전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세 번째는 미디어 메시지를 만들고 전달하는 사람들도 다양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소셜미디어가 그런 긍정적인 역할을 대신해 주고 있습니다. 미디어의 다양성에 대한 중요성입니다. 왜냐하면 미디어는 또 다른 고정관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정관념이란 특정 특성을 가진 사람들을 부당하게 그룹화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런 고정관념은 잘못된 이야기와 부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디어를 통해 남자는 강하다, 10대는 게으르다, 특정 인물에게 특정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또 다른 고정관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디어에서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을 때 고정관념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인종과 민족에 대한 고정관념입니다. 인종과 민족은 사람들을 그룹화하기 위해 사회가 만든 아이디어입니다. 인종과 민족은 시대에 따라서 계속 변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요즘 자주 사용하고 있는 중2병이라든지 Z세대 같은 경우에는 전혀 없었던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그룹화하면서 특정 그룹을 대표하는 단어가 되었는데요. 이걸 통해서 또 다른 고정관념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문화에 대한 고정관념입니다. 문화란 특정 그룹 사람들의 신념, 관습, 예술, 언어 등을 얘기하는데 대표적으로 국가와 지역 문화가 있습니다. 보통 모든 국가와 지역을 갈 수 없기 때문에 미디어를 통해서 이 문화를 접했을 경우 다양성이 고려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나 지역 문화에 대해서 또 다른 고정관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정체성이란 나는 누구이며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인데요. 왜냐하면 정체성은 신념, 가치, 인종, 민족, 문화 등과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생긴 고정관념은 나의 정체성까지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이런 미래의 다양성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미래에 나오는 사람들과 나는 어떻게 비슷한지, 어떻게 다른지 질문하고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변 사람들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더 많이 이해하기 위해 미디어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미디어 리터러시인데요. 다양성 측면에서 미디어 리터러시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그룹의 사람들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보여주는 거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바로 광고에서처럼 누가 만들었는지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해당 그룹 사람들에 대한 메시지인가 확인해 보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라고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을 했다 그러면 이 메시지나 미디어는 공정하거나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디어 리터러시 과정을 통해서 미디어 리터러시가 무엇인지 전통적인 미디어와 소셜미디어 그리고 광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디어의 편견과 다양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미디어 리터러시란 미디어 메시지를 이해하고 분석하고 생성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미디어에서 미디어 리터러시의 목표는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의견인가 이걸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행동하는 방법에 대해 더 나은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 미디어 리터러시를 활용해서 더 나은 결정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미디어 시대라고 하는데요. 현재 지금은 또다시 미디어 시대를 넘어 AI 미디어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미디어가 노출된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교육해야 하나 미래 교육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외신대에서 미래교육 리더십 박사과정을 전공하고 있고요. 진강학교를 섬기고 있습니다. 미래교육이란 학습자의 잠재된 것을 끌어내어 미래의 생활을 대응하고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박병희 교수님 만드신 것이 철학이 바로 BPSS, BPSS인데요. 첫 번째 BP는 바로 빅픽처 약자입니다. 큰 그림을 그리고 큰 그림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S는 Spiritual Intelligence라 인공지능이 없는 인간만이 갖고 있는 영성지능 혹은 아홉 번째 지능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S는 Servant Leadership입니다. Servant Leadership이란 섬김의 리더십이라 하고요. Servant란 양심에 기울인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BPWS 철학은 양심의 귀를 기울이는 Servant Leadership을 키우고 인공지능이 없는 아홉 번째 지능을 향상시키고 큰 그림을 보고 큰 그림을 그리게 하는 철학입니다. 미래교육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바로 이 미래 저널입니다. 미래 저널은 먼저 감사를 쓰게 합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돌아보고 작성하게 하고요. 그리고 선한에 미친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선정 이유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시간 가는 줄 모르는 노래를 작성하면서 몰입했던 순간을 확인해 보고요. 또 나는 왜 공부하는지 왜 사는지 왜 일을 하는지를 작성하면서 나의 미션을 확인하게 합니다. 그리고 화가 난 일을 적으면서 나를 객관화하면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동안 노력해본 것들을 체크하면서 어떻게 하루를 보는지 확인하게 되는데요. 미디어 리터러시의 중요한 것이 바로 리터러시입니다.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인데요. 미래 저널은 나뿐만 아니라 타인 그리고 주변을 통해서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바로 미래 저널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미디어가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AI 미디어 시대에 우리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이 미래 저널을 하나하나 질문 답을 하고 작성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리터러시가 키워지고요. 뿐만 아니라 미디어 리터러시 넘어서 AI 미디어 리터러시까지 잘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